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 봅시다. 여러분 질문지법 그지? 일단 가장 오른쪽에 그 바로 옆에 실정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죠. 키워드는 의미의 두 번째 줄이다 그지? 구조화된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 말도 예를 들어 설명했죠. 구조화되어 있다. 뭡니까? 그 질문 문항이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거기 각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도 1번, 2번, 4번 4점수도 5점수 정해져 있다 그지? 구조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단 말은 뭡니까? 이게 통일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1000명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걸 물어본다 그지? 그래서 구조화된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 밑에 여러분 장점 봅시다. 장점. 일단 그 작성 원칙에 아직 한 번 안 나왔지만은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질문 작성할 때는 절대 유도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지. 거기다시피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애들 그 급식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 그지? 일종의 개방형 질문을 해야 돼요. 개방형 질문하고서 그죠? 너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폐쇄형 질문을 물어봐야 돼. 폐쇄형이라는 것은 답을 정해주겠다 그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불만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지? 그러면 물으면 안 돼요. 그게 일종의 유도형지 안 돼. 그래 물어보면은 답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 그 첫 번째 유도 질문 감지. 두 번째 하나의 항목에는 하나만 물어봐야 돼. 왜냐면은 동시에 두 개를 물으면 안 된다 그죠? 예를 보세요. 너는 농구를 좋아하니 야구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농구나 야구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면 안 돼. 뭐 어느 하나만 좋아할 수 있고 두 개 다 좋아할 두 개 싫어할 수 있다 그지? 근데 농구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두 개를 동시에 물으면 안 돼. 세 번째 항목 간에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더 하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1번에 기억에 한식, 2번에 중식, 디귿 양식. 여기까지는 서로 중복이 안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프랑스식은 양식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응답 항목은 여러분 가능한 경우를 모두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인터넷 사용하느냐? 1시간 미만. 1시간 미만 같으면 기억이 니은은 그러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나와야 되겠지. 니은이 그렇다면 디귿은 뭐겠습니까? 그럼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나와야지. 근데 거기 항목이 빠져 있잖아. 구멍이 있으면 안 돼. 안 돼. 마지막에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응답자의 문항 자체가 응답자의 질문 그 직장인이면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동차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자동차 없어도 있단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돼.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겠지. 또 능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초등학생 애한테 뭐 시효 확장 물으면 안 되겠지, 그지? 뭐 추징금 물으면 안 되겠지, 그죠? 여러분 최근에 어제 오늘 우리나라를 지금 어느 그 아주 젊은 사무관 출신 하나가 지금 나와가지고 나라를 그냥 막 아주 벌집을 수준으로 시끄러 만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애가 지금 조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상한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제 공부한 그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뭐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간에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초등학생한테 그죠? 그 사무관의 전직 사무관에 대해 발언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으면 말할 수 없다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럼 능력이 답변할 수 있는 상대방의 능력치에 맞는 질문을 하라. 어렵지 않죠? 주로 논담 여러분 그게 위에 뭐 1, 2, 3, 4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그지? 요 문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 낸 다음에 1, 2, 3, 4를 보통 엮어냅니다. 5번, 6번은 그게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뭐 1, 2, 3, 4번은 논다면 넣을 수 있다.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이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죠? 복잡하면 되니까, 그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경제적이다. 그 말은 비용이 적게 든다.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실험법 볼까요? 실험법. 실험법 옆에 이제 우리가 가장 실정적인 그 기법이 이 실험법입니다.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사회 형상도 어떤 조건을 설정해주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 여러분 그 장점 보세요. 장점 보시면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그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겁니다. 왜? 조건을 설정해주는 뜻의 결과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 측정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단점 뭡니까? 단점은 사람을 상대로 실험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인권 침해 문제 또는 비윤리성. 실험법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비윤리성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체크.
자, 밑에 이제 박스 보시면 요게 이거 시험이 올해도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 그죠? 이게 실험법 문제 요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다 그지? 실험법은 이렇게 진행된다. 자, 일단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례는 이겁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을 많이 들으면은 근데 뭐 성적이 좋아진다. 이게 과연 이 가설이 맞는지를 그죠?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연구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야 이번에는 실험해보자 결정했다. 실험법을 만약에 실험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굳이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단계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한 반 아이들 두 집단 두 표로 나눕니다. A 집단, B 집단 난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뭘 조사하느냐? 얘 사전조사 그죠? 이게 그죠? 성적을 조사해 봅니다. 이 성적을 조사해 본다고 성적을 조사해 봐요. 그래서 비슷한 두 개, A, B 집단이 거의 균질적으로 만든다냐. 그래서 뭐 70점 성적을 조사했더니 이 정도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A 집단한테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요. B 집단은 음악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차단시킨다,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나서 사후조사. 이 사후란 말은 음악 들리는 이후 조사를 해본다, 그죠? 요거는 뭘 조사한다고? 이 성적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성적을 조사해 봤더니 다시 시험을 쳐서 그지? 그랬더니 뭐 90점 나오고 70점 나왔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변화가 발생했다, 그죠? 얘는 똑같아, 그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있었지, 그지? 뭔가 차이가 발생해서. 근데 원래 똑같은 사전조사 결과 똑같은 놈들이 사후조사 결과는 뭔가 달라졌다, 그죠? 달라졌는데 이런 원인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뭔가 영향을 미칠 변수는 이것밖에 없다, 그죠? 아, 그럼 얘가 영향을 미치겠네 라고 한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여기 음악이라는 거 여기서, 그죠? 음악은 뭡니까? 클래식, 그죠? 이게 이제 실험이야. 이걸 실험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사 이런 거 물어본다, 그지?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하는 뭐를 조사하는데 요걸 독립변수라고 그러죠. 요걸 독립변수야. 독립변수가 오면 이거 종속변수도, 그죠? 왜냐면은 성적은 클래식 음악에 영향을 받는다, 그지?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사, 사후조사의 대상은 뭐냐? 종속변수를 조사한다. 실험의 내용은 뭐냐? 독립변수다, 그죠?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게 실험이다, 그지? 이런 걸 물어본다, 그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 가설이 만약에 어떤 가설이 기각되는 게 아니라 가설이 인용된다. 즉, 저 가설이 맞으려 그러면 얘 성적이 좋아야 되겠지. 만약에 여러분 얘는 뭐 70점, 50점이라 그러면 거꾸로 음악이 지금 방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결과 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결과 놓으면은 저기 가설이 기각됩니다. 그게 아니라 저 가설이 가설이 수용되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게 점수가 높아야 된다. 이런 게 시험 나오겠지,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절차 보시면은 대상 선정, 사전 검사. 그래서 요걸 뭐라 표현하면 A를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 그러죠. 실험 집단이고 얘가 뭡니까? 통제 집단이고. 이게 잘 유치하지만 진짜 잘 나옵니다. 실험을 하니까 뭐 실험 집단. 실험에서 통제 시스템에게 통제 집단. 자, 됐고요. 그래서 3번에 보세요. 그 종속 변수를 비교한다. 이 사전조사, 사후조사 이게 뭐 그죠? 종속 변수를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비교란 것은 뭐냐? 실험 집단과 통집단 간의 종속 변수를 비교한다. 종속 변수를 비교한다, 그죠? 성적을 비교한다, 그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사전조사, 사후조사는 뭐를 비교하는 건데 종속 변수를 조사해서 비교해본다. 오케이. 다음 밑에 4번에 독립변수 조작. 이 독립변수 조작이 뭡니까? 이게 실험 처치라는 거죠. 실험 처치 내용이 뭔데?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거다. 즉 음악을 들려주는 거다. 그런 내용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이제 지금부터는 해석적 기법이야. 해석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게 뭐라고? 면접보는 거죠. 면접은 여러분, 면접은 거기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에
두 번째로 끝에 비구조화, 사실은 면접 중에서도 그 구조화된 면접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질문지가 딱 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근데 보통 특징적으로는 이제 비구조화가 훨씬 많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끝에. 그래서 유인하게 제시하는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특징이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 용도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이게 정말 소수의 대상자, 즉 이 면접 그 피면접자들, 그지? 소수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당연하겠죠. 단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비용 많이 들어. 두 번째, 여기 가장 중요해요. 3번에 보세요. 이거 항상 여기 키워드는 조사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이 많다. 이에서 말하는 조사의 편견이라는 것은 일종의 왜곡 현상이에요. 이게 조사자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문장 그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말을 들어서 그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곡해하는 현상.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조사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입니다. 그게 아주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 밑에 예를 들어, 그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 예를 들어 저 박스에, 그지? 노숙자, 그지? 서울역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내가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좀 봐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니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 진짜 더러워요. 얼굴 막 깨치하고 막 때물이 흘러가지고 좀 사실 보기가 그리 아름다운 게 광경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내가 그 사람들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 편견을 가지고 만약에 연구한다 봅시다. 그런 편견이 없는 경우랑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그죠? 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노숙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을 말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편견을 거쳐서 듣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걸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미리 이야기한다, 그죠? 이 조사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이 높은 그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의 공통사항이다. 꼭 기억하면.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제 관찰법도 가장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단점 보시면은 미리 봅시다. 그 2번에 봐요. 그 19페이지 위에 단점이 2번에 관찰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이 있다. 밑에 문헌 연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단점 보이지, 그지? 해석 시 연구자의 편견. 오케이. 그래서 그래 질적 연구의 공통점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밑에 다시 본 편 들어봅니다. 참여관찰법이야. 그 참여관찰법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활용하더라. 말대로 뭐죠? 이거는 관찰한다. 관찰. 참여해서 그냥 관찰한다. 막 이 노숙인들의 생활을 내가 연구하고 싶어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노숙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잘 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노숙까지 흘러 들어간 거야. 그럼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노숙인이 되었으며 어떤 경로로 탈출하는 거죠. 인과 아웃을 알고 싶어 한다, 그지? 알고 싶으면 나도 어떻게 한다고? 그 어떤 쌩쌩한 그 사람들 어떤 그런 그 변화 과정을 알고 싶어 하려 그러면은 내가 같이 생활 좀 해보면 돼요. 핵심은 거죠. 절대 나의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돼. 나도 그냥 노숙자가 돼야 돼요. 연구자라는 신분 자체가 탄로나면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신분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해야 돼요. 왜냐면은 노출시키는 순간 관찰자 효과라 그러지. 노숙인들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은 평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럼 결과가 왜곡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면 절대 신분 노출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장점 보시면은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된다. 말 그대로 쌩쌩한, 그죠? 쌩쌩한 그 정보를 전혀 가공되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인위적인 어떤 뭔가 의도가 들어가지 있지 않는 정보, 그래서 자료의 실제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단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2번에 단점 이야기했고 3번 요즘도 잘 나오죠.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은 통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냥 흘러가는데 놔둬야 돼. 그냥 관찰만 해, 관찰만.
그 3번, 2번, 3번이 잘 노는 그 지문입니다. 다음에 문헌연구, 이거는 문헌연구본은 관로 속에 보시면 실정 플러스 해석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실정적 연구, 방법에서도 활용하고 해석적 연구, 방법에서 쓴다. 뭔데? 이건 다른 사람 논문 찾아보는 거지. 문헌연구 논문 찾아본다 이 말이야. 용도 보세요. 1번에, 2번에 주로 2차 자료 수입용이다. 2차 자료인 게 다른 사람이 뭐 다른 목적으로 그죠? 수입한 걸 우리가 2차 자료 표현하죠. 2차 자료 수입용이다. 밑에 장점에 보시면은 1번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죠. 이건 뭐 연구 논문만 찾아보면 되는 거지. 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더 뭐 자유롭다 그죠? 뭐 책만 찾아보면 되는 거지. 자, 뒤에 넘겨서 문제 풀어 봅시다. 자,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칸에는 경제성 다 마이너스 경제성이 마이너스 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 그치? D 하나만 경제성이 있네. 그럼 이게 이게 설문지겠다, 그치? D가 설문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조작화 정도 플러스 모든 것을 조작한다. 이게 실험법이다, 그죠? B는 뭡니까? 마이너스 전혀 조작하지 않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 관찰법이다, 그치? A는 실험법, B는 참여 관찰법. 그러면 C는 뭐 면접이겠네, 그죠? D가 설문지였다, 그지? 이렇게. 1번입니다. 윤리적 문제는 압도적으로 A죠. A가 윤리적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동지 이름하고 B가 참여 관찰법은 예상치 못한 변수 통제할 수 하면 안 되지. 하면 해도 안 돼. 그래서 통제할 수 쉽다 그러면 안 돼. 인과관계는 압도적으로 인과관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은 실험법이다. 그죠? A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A가 가장 좋아요. 자, 그렇다. 오른쪽에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자료 그 사회 조사를 할 때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표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전수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수 조사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조사한다는 얘기지. 그거 있을 수가 없죠. 딱 하나 있어요. 인구 조사할 때나 전수 조사지. 인구 조사 이외에는 다 표본 조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표본 조사에서 문제 표본 조사는 그 중에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샘플을 추출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거 중요하죠. 이 표본 추출 방법이 중요합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중에서 추출할 때 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성을 확보. 근데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어떤 뭐 흡연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고등학생들만 연구했다고 조사했다고. 이거는 인천 아이들이지 우리나라 아이들 대표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표본을 선정할 때 그걸 아주 잘 대표성을 갖게끔 하는. 그래서 만약에 대표성이 없으면은 인천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를 못한다. 일반화를 할 수 없어요. 일반화 말은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이 그렇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성 문제, 양갈 이번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줄, 밑에서 세 번째를 보세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키의 그래서 네 번째 줄 앞부분이 그런 말 보이죠.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은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 문제겠다. 일반화 어렵다. 이거 실제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으면은 일반화할 수 없어요. 오케이. 됐으면 넘기겠습니다. OX 가볼까요? 1번. 어떤 기법? 양적 연구죠. 4번. 맞다, 그지? 아까 개념의 적정의가 연구 설계 단계라 그랬죠. 5번.
가설은 가치 중립적 진술이어야 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 가설 설정할 때는 가치가 개입되지만은 가설을 진술할 때는 가치 중립적이다. 됐고요. 10번 실험법은 실험지 떼내게 자극을 주고 통집단과 비교한다. 13번 틀렸다, 그지? 직관 통찰까지는 맞는데 뭡니까? 보편 타당한 법칙 발견 아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건 일반 법칙이고 이거는 양적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13번 문장은 앞에까지는 맞고 뒤가 틀렸다, 그죠? 이런 문장을 조심해야 돼. 이런 문장 앞부분까지 일타가 맞다 그러면 안 돼, 그죠?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 정도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이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태도 윤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이제 좀 여기까지가 이거 우리 첫째 시간에 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지금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히 보면 돼. 자, 첫 번째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요.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을 볼 때는 가능하면은 객관적인 태도.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났어. 그럼 누구 편들지 말란 이야기야. 이 객관적인 태도라는 것은 누구 편들지 말라는. 그냥 내가 제 3자인 듯이 이렇게 딱 봐야 돼. 발장 끼고 딱 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객관적 태도라는 것은 의미해 보시면은 냉정한 제 3자 입장에서 봐라. 다음에 2번에 근데 실제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 객관적 태도 굉장히 어려운 태도입니다. 이게 잘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계층에 따른 어떤 그게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또 이걸 강조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걸 그렇게 가능하면은 어떤 그 당파성을 떼서는 이렇게 제 3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걸 역설적으로 더 강조합니다. 그 참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번에 개방적 태도. 자, 개방적 태도란 말이 뭡니까? 이거는 비판을 수용하라. 비판을 수용하라. 남이 니를 비판할 때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해라. 이거지. 그래서 그 자신은 비판을 허용하라. 넘깁니다. 다음에 그 넘겨보시는 상대주의 태도죠. 상대주의 태도 뭡니까?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볼 때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라. 이게 상대주의적인 태도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말 보인다. 그지? 그 처제들 끝에 사회 배경과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자.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이 탁 나타났다면 그 나타난 그 사회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과 맥락이 있어. 그 맥락 속에서 그게 튀어나온 거지.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 오케이. 밑에 5번에 성찰적 태도, 이거는 비판적 태도죠. 그죠? 이거는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살펴봐라. 비판적으로 봐라. 여러분 나도 오늘 오는데 이러면 지나다 보면은 도를 믿으십니까 하고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잠시만요. 굉장히 복이 많아 보이고 조상님의 조상님이 돌보 그 말을 하고 나한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단 얘기야? 되게 만만하게 봤다. 쟤는 내가 그런 말 하면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멍청한 놈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얘기야.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항상 여러분 사회생활 때는 남이 좋은 말 하면은 좋은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뭔가 좋은 거 가르쳐주지, 그치? 사실이에요. 나도 이때 살아오다 보니까 제일 그 사회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너 참 착하군요. 진짜 이거 욕이야. 이거는 착합니다. 욕이야. 이거는 너는 네 앞그림 못한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뭐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많다. 이게 많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총체적이다, 종합적이다, 총체적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조상님이 뭐
내가 이 나이 들도록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자괴감이 좀 들었어요, 진짜. 자, 봅시다. 종합적, 총체적, 전체적이란 말을 보니까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을 볼 때 그만 딱 떼서 보지 마라, 그죠? 전체적에서 봐라. 꼭 보죠. 자, 그래서 거기 2번 문장 보세요. 전체는 왜냐면 이 문장 가끔씩 나오죠.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ABC 자체를 된 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는 ABC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지. 뭔가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봐라. 넘깁니다. 26페이지 사회문화 현상의 다음과 같이. 자, 우리가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다, 그지? 사실은 팩트죠. 팩트의 그거는 검증 가능하다는 거야. 달리 말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 때 저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인 가능하다, 즉 검증 가능하다. 그게 팩트의 문제일 때는 그렇다. 거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GDP가 얼마다? 이런 우리나라 GDP가 지금 1600에서 17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된다, 그죠? 누차 말했죠, 그죠? 수업 시간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 GDP 백서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팩트의 문제라는 거지. 근데 가치는 뭡니까? 가치는 그래서 이게 뭐 적다 많다 이렇게 가치 판단이죠, 그죠? 그래서 좋다 더해 이렇게 이게 뭐니? 더해 아니면 충분해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 문제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지, 그지? 이거는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거기에 보시면은 밑에 어떤 법칙이 작동하느냐? 첫 번째 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증명 가능하다. 그 어떤 법칙 밑에 두 번째 칸에 존재의 법칙이 작동한다. 반면에 가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할 수 없다, 그지? 당위의 법칙이 작동한다. 그런 용어들 내용들을 보면 돼. 오른쪽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넘깁니다. OX 바로 넘어갈게요. 1번. 그 제3자적 입장, 객관적이지, 그치? 오케이. 3번. 이게 상대주의죠, 그치? 왜? 다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 6번. 증명 가능하다,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존재 법칙 작동된다. 7번. 이러면 폄하야, 나도 보니까 헷갈리네. 우리가 폄합니까? 나 지금 되게 폄하라 써놨는데 폄회야. 헷갈리네 갑자기. 폄하야, 폄회야.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폄하야, 폄회야. 이 놓을 수도 있겠네. 폄하야, 폄하한다. 누군가를 폄회 두 개 다 있나? 아닌데. 어느 하나가 맞는 것 같은데. 뭡니까? 지식인에 물어봐. 폄하야, 폄회 한번 찾아봐요. 폄회도 있나? 그건 뭐야? 폄하는 뭔데? 어? 가치. 그럼 두 개 다 같은 말이네. 비슷한 뜻이다, 그지? 요거는 낮춰본다. 이거는 회수. 오케이. 두 개 다 씁니까? 나도 갑자기 눈에 띄어드네. 오케이. 자, 넘깁니다. 자, 넘겨봤습니다. 문제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새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새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의 문제도 좀 보겠다는 이야기죠. 5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굳이 보자고 한 이유는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요건 이제 문제 그 출제 스타일을 좀 익혀야 돼요. 그 기억 같은 지금 뭐죠?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런 표현을 어떤 뭘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아까 그 뭐야 그 컴퓨터 게임 시간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 그런 말 썼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양적 연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입사 성적이 좋을수록 근무 성적이 좋을 수도 있겠지. 또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그림을 그려볼까? 입사 성적이야. 입사 성적과 근무 평점이야. 얘가 좋은 애들이 좋다 그러면 이런 관계 나타나겠지, 그죠?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관관계로 우리가 양적 연구를 보통 표해준 문장입니다. 그 기억은 양적 연구고, 니은은 뭐겠습니까? 신입 사원들이 그 기업의 문화에 처음에 좀 낯설다가 점차 적응해가지 그 과정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질적 연구야.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 적응 과정 그 생애사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뭐 유럽으로 입양 가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 가서 또는 한 사람은 쪽으로 입양 가서 성장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 유전자는 똑같은데 성장 환경이 달라. 그러면 뭔가 사람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걸 쭉 팔로우하는 것, 이런 거 다 질적 연구야.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 1번에 기억은 방법 이론론 맞지, 그지? 방법 이론 왜 양적이니까. 2번에 기억은 수입된 자료 계량화 분석, 계량화라는 용어도 맞고 분석이라는 용어도 맞아요. 3번에 니은은 비공식 자료 맞다, 그지? 아까 질적이다, 그죠? 4번에 니은은 심층적 이해, 감정이입적 다 맞다, 그죠? 5번 이거 틀려. 직관 통찰은 맞까지 여기까지 맞지만 뭡니까? 그때 일반화율, 이거는 그 니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법칙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냥 신입 사원들이 어떻게 지금 사회생 그 문화에 적응해 가는가를 거를 쭉 추적해 들어갔다는 얘기. 자, 페이지 넘겨서 하나만 더 봅시다. 14번 풀어볼까? 자, 봅시다. 지금 여기는 순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지? 자, 우리가 아까 순서 잡았죠? 문제 제기, 그지? 문제 제기, 가설 설정, 딱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지? 자, 문제를 제기해서 다음 가설 설정하고, 그다음에 연구 설계했죠. 그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수집 분석 결론 내고 어떤 정책 활용했죠. 정책적으로 활용한다, 그지? 활용 단계. 이 순서다, 그죠? 일단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가다, 그죠? 그죠? 알아보고자 한다. 니은의 마지막에 근의했단 말은 이거 활용했다는 얘기죠. 근의했다. 다에 결론을 내렸대요. 이게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내고죠. 이게 다야. 라의 선행 연구 검토 후 가설 설정했다. 라. 그다음에 설문조사 실제가 여기 자료 수집 그죠? 여기 뭐 여기 라가 아니고 이게 마다, 그죠? 순서는 가라 마다나 이 순서, 그죠? 가라 마다. 그래서 4번에 가라 마다나 맞다, 그죠?
1번에 위 연구하는 개념의 적정에 필요 없을까? 우리 가설 볼까요? 가설이 지금 라죠. 그 자원봉사활동이 이게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그죠? 자원봉사활동도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야. 그래도 시민의식 특히나 이 시민의식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시민의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지표를 개발해야 돼요. 이거 전형적으로 이 조직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번이 틀린 1번이 틀리다 그지? 2번에 보세요. 가와 나 단계에서는 가가 요거죠. 나는 뭡니까? 요거죠. 그지? 이게 아주 가치가 많이 개입되는 단계죠. 맞다. 3번에 일반화 분석 결과는 일반화할 수 있다. 왜냐면은 그 이게 이 시의 청소년들을 표본 추출 방식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면 이거는 빵빵시 아이들한테는 대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는 일반화시킬 수 있어. 이걸 전국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은 이 아이들한테 일반화시킬 수 있다. 아까 내가 좀 전에 착하단 말 하니까 내가 지금 일본 잘하실 때 내가 지금 우리 애를 키우잖아요. 그 우리 애가 아빠가 보통 어떤데 아이고 우리 아가 착하단 말 합니까? 아빠 말 잘 들을 때. 잘 들으면 우리 누구야 우리 애가 태명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은 있는데 태명이 기쁨이라서 지금도 아이고 기쁨이 착하네. 그러면 아빠 말을 잘 들었을 때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착하단 말은 이 사람은 내 말 잘 듣는다 이런 말은 실제 그렇습니다. 절대 그 어른들한테는 그 칭찬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른은 여러분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도 안 돼요.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너무 잘 들으면은 지 앞가림 못해요. 자, 넘겼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과 사회 구조입니다. 자, 일단 사회화란 말은 여러분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보시면은 그 사회적 활동 학습하는 과정이다. 나오고 습득하는 거다, 그지? 자, 오른쪽에 이제 사회 발음 관점 요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오기도 하고 관점이 사회화, 즉 뭔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는 그걸 배운다는 이야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기능론까지 이렇게 봅니다. 기능론 관점에서는 그렇죠. 우리 사회의 규칙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오른쪽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지? 알아야만 다른 사람과 안 부딪힌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훌륭한 이 사회 구성으로서 제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갈등론은 그렇게 꼭 아름답게만 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사회 구조라는 것 자체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어떻게 하면 잘 뻘가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잘 뻘가먹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구조예요, 이게. 그 구조가 전혀 불평부당하지 않게끔 그냥 받아들이게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게끔 하는 게 이게 사회화라고 봅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한번 봅시다. 기능론 보겠습니다. 그 첫째 보세요. 거기에 첫 번째 보시면은 개인을 사회에 적응 통합시켜.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오른쪽 가는데 이 사람은 왼쪽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왼쪽 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부딪히니까 사회가 혼란이 생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죠. 그 사회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합의를 봤다. 오른쪽에 예를 한테 나죠, 그죠? 우리 노동자들이 예컨대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면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어떤 교과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과서 내용은 누가 누구의 시각이냐?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합의를 봤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그렇게 우리가
사회의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갈등은 그렇게 아니죠. 그건 누구의 시각이냐? 가진 자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이 가진 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불편한 것은 사업주 측이 불편하다, 그지? 근데 그런 내용을 이런 사실은 있는 말에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99.9%다 노동자들이에요. 앞으로 장래가 노동자야, 노동자. 좀 풍족한 노동자가 되느냐, 좀 안 풍족한 노동자 될 뿐이지. 근데 확률적으로 안 풍족한 노동자들은 확률이 더 많아요. 그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인들이 우리가 해봐도 좀 많이 좀 수치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놓은 통계를 보니까 한 70만 명이 1억이 넘어요, 연봉이. 근데 우리나라 직원이, 근로자가 70만 명밖에 안 됩니까? 몇백만 명 되잖아, 그지? 그 중에서 한 70만 명만 연봉 1억이 넘고 나머지는 다 사실 얼마 안 된다, 그지?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지? 근데 안 되니까 우리한테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업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암시를 계속 주면은 컸어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일종의 세뇌를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컸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그런 생각하게 되다.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게 지금 이 사회하라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오른쪽 갈등론 보겠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양산해낸다. 그래서 그건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다. 이 사회의 내용은 누구의 시각이냐? 기득권층의 시각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일부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시험을 낼 때는 기득권층 시각 이런 말 하지 않고 일부의 관점이다. 일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부라는 게 이제 지배층을 이야기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보면 됩니다. 밑에 사회 이용은 좀 잘 끊고 들어갑시다.